영숙님부터 나 옥순 아닌가? 폭포수가 되어줄. 이제 정적을 깰 폭포수라면 이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폭포수 소리가. 소리를 쳐도 안 들릴 정도로. 다들 옥순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뭐 그럴만한 것 같아요. 뭐 어디서나 무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매력적인 분들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어디서나 매력적이고 눈에 띄는 그런 삶을 살아오시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거를 기대했겠지만 또 제작진이 또 만만한 제작진이 아니잖아요. 아, 어디서나 대우받고 적극적인 남자들 사이에서 있었지. 그래서 준비해봤어. 세상 무기력해 보이는 남자들 6명으로 모으느라 힘들었어. 이쁘면 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말을 안 할 뿐이지.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옥순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네가 가면 옥순이지라고 또 해. 자타공인 그런 느낌으로 가져버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도 뭐 정숙님이나 현숙님 봐봐요. 주변에서 아이 너 가면 옥순이지. 심지어 회사에서도 옥순이라고 불려. 친구들도 아이 너는 가면은 옥순 아니면 현숙이지. 요즘 현숙이 제일 이쁘더라. 너 현숙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다들 지금 주변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영숙님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남자 출연자들이 너무 조용한 분들, 개인주의적이면서 조용하고 뭐 차분하거나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쫙 조합을 해놓고 이게 설마 여자들까지 그렇게 조합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못쏠기수 12기 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실패 아닌 실패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작진이 낯솔 사계, 못쏠 특집에서는 여성분들을 새롭게 초빙을 했어. 트레이너분들로.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자분들을 저렇게 모았으면 여자분들은 무조건 뭐 요즘 속칭 테토녀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제 영숙님 번뜩이는 탐구심, 도도한 외모 뒤 쾌활함. 쾌활하고 좋아요. 외모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 번뜩이는 탐구심. 저 번뜩이는 탐구심은 약간 맥락을 깨는 거일 수 있잖아요. 번뜩이는이면 맥락에 맞지 않고 본인이 궁금할 때 그 말을 지르는 약간 맥커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걸 수도 있어. 처음에 이제 영숙님의 등장은 약간 어떤 배려심이 느껴지진 않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좀 두고 봅시다. 상철님이 마중을 나왔고요. 근데 상철님도 여기서 서서 기다려. 영숙님도 상철님이 서서 기다리니까 영숙님도 여기서 서서 물어봐.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둘이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야? 상철님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영숙님도 이렇게 오면서 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기싸움 하는 거야 지금 둘이서 기선제압 하는 거야 뭐야. 상철님 여기서 서서 기다려. 영숙님 오다가 거기서 서? 안녕하세요 저 데리러 오신 거 맞죠? 일로 와야지 그러면. 일로 와. 들어와. 그래서 이제 상철님은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조금. 영숙님은 여기 멈췄어. 기싸움에서 영숙님 승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끌고 오던 거 이제 손잡이 정리하고 상철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캐리어를 이제 끌고 가는. 순자님은 이 전기수 26기의 순자님은 노룩 패스를 했지만 그때는 정신 없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치고 영숙님은 지금 의도적이다 보니까 영숙님이 도대체 직업이 뭐길래 저런 행동을 하나 궁금해요. 거기 서서 뭐하니? 일로 와야지. 상대가 있으면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성격이에요. 성격이야. 이건 뭐 예의라고 말하기 그렇고 성격인데 저기 앞에서 서 있어.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다리셨어. 오래 기다렸어요 하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이걸 끌어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 와서 끌어야지. 끌려고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영숙님은 후자 쪽이고요. 근데 뭐 영숙님에게는 또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영숙님의 본체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사람이겠지만 보여진 영숙이라는 캐릭터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영숙님이 뭐 길을 헤매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두 개의 길이 있어서 그랬을 수는 있어. 근데 상철이 이쪽 맞다고 걸어왔었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센스가 없거나 아니면 상대가 와서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나. 근데 길이 헷갈려서 그랬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
예. 그런데 거기서도 아, 네, 이쪽 맞아요라고 대답했을 때 그 후의 행동은 길을 핑계 대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대화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시네요. 이름 물어보고요. 상철이고 리드하네요. 그러면서 뭐 안 떨렸냐? 상철님은 많이 떨리고 키도 크고 그렇고요. 여기서도 이 상철님이 이 이름표를 내려주고 뒤에서 서 있어요. 뭔가 같이 내리는 신용도 안 해. 그런 것들이 근데 원래는 좀 나이대가 있고 이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런 분들한테는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두고 봐야 돼요. 이렇게 저 여기 앉으면 되나요? 보통은 이것도 캐리어를 뒤에다 놨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앉든 왼쪽 끝에 앉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수님이 좀 방향을 잘못 앉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 여기 앉으면 되나요? 이 말은 캐리어 내 뒤로 갖고 와라는 말이죠. 캐리어를 저기다 놨지만 나는 여기 앉을 거니까 캐리어 갖고 와. 물론 이해는 해요. 여기 앉고 싶었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처 여기다 캐리어를 놨어. 한쪽 끝이야. 그럼 어떻게 앉을 거야? 그냥 조용히 여기 앉아. 나 같으면 그냥 조용히 여기 앉아. 나보다 힘센 사람이 뒤에다 놔줬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 조용히 여기 앉아.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거기서 저 여기 앉는 거 맞죠? 하고 저 사람이 굳이 저쪽 끝에다 캐리어를 놨는데 그렇게 갈 거야? 거기 가서 앉지 보통. 그러니까 영숙님 좋게 말하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대부분은 캐리어를 거기다 끝에다 둬줬으면 거기다 그냥 앉지. 근데 여기서 지금 영숙님은 여기 앉으면 되나요? 라고 하면서 이쪽 끝에다가 앉아버려. 그러니까 상철님이가 들고 옮겨주잖아. 아우, 영숙님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예요. 이름표 떼는 거. 그리고 이게 앉는 위치. 이게 벌써 지금 등장하자마자 그냥 세 개가 탁탁탁. 이런 게, 영숙님은 진짜 완전히 마이페이스. 야, 짱인데. 야, 강력한 캐릭터. 일단 등장에서는 영숙님은 합격. 야, 이번 기수에 정말 기대되는 인물. 실은 이번 기수에 다 기대되거든요. 특히 여자 출연자분들 지금 굉장히 큰 활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지금 뭐 별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벌써 영숙님 벌써 등장하자마자 자리에 앉기까지 지금 큼직한 걸로 세 가지를 그냥 딱 보여주셨죠. 거침없어요. 근데 모르죠, 또 뒤에 가서 또 좋은 모습 보일지. 상철은 말없이 그냥 캐리어만 뒤에다 놔주고 네가 캐리어 거기다 놨어? 난 여기 앉을 건데 이리로 갖고 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쌓여 있어요. 영숙님 이제 차문 닫는 것도 이제 시원시원하게 닫으시고요. 오히려 차문을 세게 닫는 것만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알 수는 없어. 차문을 이 사람이 왜 세게 닫을까? 그냥 항상 세게 닫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그분이 어렸을 때 타던 아버지의 차가 세게 안 닫으면 안 다치는 차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힘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만으로 이 사람 성격을 다 유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건 하나의 예신 거지. 하나의 예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였을 때 다양한 것들이 모였을 때 지금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제는 슬슬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요즘 차는 덜 다치면 다 센서가 다 더 다더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옛날 차는 뭐가 없는 차도 있고 막 했으니까 밝은 미소로 화답은 했지만 일단은 주변에 대한 시야가 좁은 건지 배려심이 없는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뭐 여왕님 포스가 나시는군요. 그리고 내가 여기 앉겠다는데 내 뒤로 캐리어 갖고 와야지 지금. 네가 정한데 내가 앉으리? 내가 지금 여기 앉을 건데 캐리어 뒤에다가 놔야지. 이름표? 내가 때리? 잘 떼고 있구만. 그래서 영숙님은 되게 다 어려 보이시던데요? 이거 혹시 F6 특집이에요? 이런 걸 보면 옥순 특집이라고 알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는 옥순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화려한 외모에 그리고 커리어는 아직 모르지만 뭐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지. 그리고 보니까 성격들도 굉장히 활달하고 어디서나 이렇게 항상 눈에 띄는 성격이든 행동이든 외모든 그런 분들로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근데 낯소를 그렇게 빠삭하게 보신 분이 등장할 때 그게 뭡니까? 이게 뭐 3, 4일 차도 아니고 이 첫날이면 그래도 컨셉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좀 생각을 하고 오시지. 이게 뭐야 첫 등장부터. 그래서 영숙님은 걸어다니는 낯설 백과사전이고 친구들하고 채팅방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낯솔 토론회 같은 거죠. 솔직하게 임하자. 낯솔의 정체성 솔직함. 내가 거기서 이 사람에게 캐리어를 끌고 아우 오셨어요 하고 자기가 달려가는 거는 가식이다 이거지. 캐리어는 남자가 끌어주는 건데 솔직하게 캐리어 끌기 싫다. 캐리어 끌어주세요. 이름표. 솔직하게 남자가 떼주세요. 솔직하게 왼쪽부터 앉는 거니까 솔직하게 캐리어 갖고 오세요. 가식은 정말 없네요. 가식 없고 솔직함 합격이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피디님의 팬이고요. 호주에서 학교를 나왔고 가족이 전부 다 호주로 이민을 갔구나. 가족들은 다 호주에 있고 본인만 혼자만 10년 전부터 와서 일을 했군. 낯솔이 큰 위로가 되줬겠네요. 그 수요일마다 친구들하고 낯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항상 야 영수아 너 나가면 옥순이지. 거기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겠네요. 국적이 호주고요. 이것도 어떤 좀 문화적 차이로 나중에 영숙님이 진짜로 어떤 빌런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문화적 차이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벌써 10년 일했어요. 4년간 미국계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이직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뭐 어린 나이는 아닌 거죠. 일단 10년 경력이고 또 뭐 외국에서 또 오고 막 이렇게 했었으면 쉬는 날에 주로 하는 거는 책 읽기. 소개팅 같은 데서 취미가 독서라고 하면 안 믿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독서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소설 위주로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윤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 그리고 홍학의 자리 그리고 한강 작가 책도 다시 읽었고 그래요. 노벨상 타고 다시 읽으니까 엄청 오열하면서 읽었대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영숙님의 어떤 활약을 보면은 이게 다른 모습으로 또 해석될 수도 있겠지. 붓다의 유훈 많이 읽는데 그때 3호 와룡 선생 3호가 그 저 붓다의 유훈을 구옥수님 앞에서 구옥수님의 사진 앞에서 쭉 읊었던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뽑았는데 이제 일명 와룡 선생님이 여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남자들이 다 누워 있다는 거에 대한 복선이 아니었나. 인생이 어느 정도 공허하다는 건 알 아이. 이런 걸 이 말을 보고 30대 후반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건 저런 정도 말을 할 나이는 20살이거나 30대 후반 40 정도 됐거나 20살 때도 저런 말해. 20살 이제 갓되고 이제 어른이 되고 그때는 인생이 어느 정도 공허할 나이 알 나이잖아 이런 말 안 해. 그거는 한 20대 철없을 때 오히려 하거나 아니면 이제 40을 앞두고 있거나 뭐 40이거나 뭐 그때쯤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영숙님도 뭔가 이런 약간의 문화 차이, 호주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10년을 어쨌건 한국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게 좀 좀 적응을 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노련하게 날카로운 눈으로 좋은 사람을 잘 선별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정숙님. 이번에는 정숙님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남자들에도 물 같은 직진, 불 같은 직진, 타겟이 전부 다 정숙님일 가능성이 있겠죠. 플러팅 필요 없는 공대 아르미의 재탄생. 공대 아르미는 공대생 모두의 스타예요. 공대 아르미의 재탄생이라는 말이 그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정숙님이 딱히 플러팅은 안 하는데 공대 아르미가 된대. 물론 정숙님이 과거에 공대 아르미였다는 말을 비슷하게 인터뷰에서 하기는 해요. 근데 재탄생이래잖아. 많은 공대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최소 2-3명 이상의 구애를 받는다라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정숙님은 본인이 의도치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어장을 관리하니 뭐니 하고 또 사람들이 빌런으로 여기게 되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숙님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을 갖고 말하는 건 아니고 천의 얼굴을 가진 광수님이죠. 그러니까 광수님 분석하는데 채팅창에서 그냥 이분 닮은 거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님과 영숙님의 태도가 확실히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데 정숙님은 이제 막 웃으면서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끌고 가서 주죠. 그렇게 광수님 그리고 정숙님은 저는 아직 이름을 몰라서 하지만 이미 옥순이었지. 회사 내에서도 유명한 옥순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째 다들 잘생기고 이쁘냐? 이상한데? 뭐 이상할 것까지야. 이번 기수가
뭐 그런 기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비주얼이 살짝 나오죠. 같이 뜯으려고 하는 그런 신용이 좀 나오죠. 정숙님 보면은 동대 아름이라는 말 들으면 되게 어장관리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의지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정숙님은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주도적이고 그리고 남한테 의지하고 싶어하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 그러니까 이게 의지하고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상대가 쉽게 오해를 해버리니까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죠. 캐리어나 이런 것도 꿋꿋하게 드는 거 이것도 어쨌건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근데 또 그러니까 남자 출연자들이 정숙님이 대놓고 플러팅을 하거나 수동적이어서 받기만 하는 사람이면 안 몰릴 텐데 정숙님은 플러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좋게 보는 자연스러움에 더 끌려 하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랬죠. 근데 솔직히 누가 아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고 광수님이 뜯어주고 머리에 있는 것도 떼주고 어우 광수님 노력을 하는 건지 원래 저러신 건지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광수님은 교회 활동을 오래 해서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 나와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건가? 정숙님 등장했고요. 영철님도 지금 정숙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 맞아. 광수님은 지금 정숙님 캐리어 끌어줬지. 영철님도 지금 정숙님 눈여겨보고 있고 물 같은 직진 불 같은 직진 두 사람. 정숙님은 포항 오늘 아침에서 이제 정숙님은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옥순이었어. 회사 동료가 신청 포항 옥순이라고 함. 사진빨 안 받음. 실물이 100배 이쁘다고 함. 본인 지금 정숙님은 여기 오기 전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타공인 옥순이었죠. 자타공인 옥순. 영숙님도 수요 낮솔회 채팅창 안에서 자타공인 옥순이었을 거고. 뭐 다들 그럴 만한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담당장님이 상무 어쨌건 임원인데 회사 임원급이 옥순아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정도면 뭐 회사 내에서 유명한 옥순인 거죠. 약간 사내 스타죠. 이렇게. 근데 철강 도시 포항은 남자가 훨씬 많을 텐데요. 포항은 남자 많지. 네, 거기선 결혼들을 다 빨리 한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은 다 임자가 있거나 괜찮은 분들은 다 이미 갔거나. 그리고 옥수님은 이미 되게 꽤 유명할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그래서 꽤 유명하다 보니까 또 함부로 또 사람을 아무 데서나 만나고 이러기도 쉽지 않겠어. 그 동생은 은행원 동생이 있고 동생은 절대 누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뭐 동생하고 그렇죠. 남매가 그렇죠. 오히려 평범한 남매 같았고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거는 우리 누나 같은 사람 결혼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동생은 나 같은 여자랑 만나고 싶대요. 이게 더 위험해. 이건 오히려 평범한 남매의 모습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할 건 없어 솔직히. 막 남매가 막 둘이서 막 그 너밖에 없고 세상에 진짜 너 같은 여자 만나야 돼, 너 같은 남자 만나야 돼. 이런 경우는 오히려 뭔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저렇게 결속이 될 만큼 뭔가 다른 부분에 결핍이 있나? 아니 오해는 아니고 그런 각도도 뭐 생각은 해봐야죠. 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괴롭힘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근데 뭐 동생한테 야 소개팅 한번 해줘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야 누나 같은 사람을 누구한테 주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랬을 수 있겠지. 그래도 연애는 많이 했네요. 제가 공대다 보니까 계속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솔직하게 말을 했네요. 근데 이때는 인터뷰에서는 오바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자기소개 때는 안 하겠지. 이 말은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이 말은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인터뷰 때는 정숙님이 뭐 솔직히 말하느라 그랬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숙님이 이게 뭔가 좀 부정적인 부분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끊임없이 연애를 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자존감이 떨어졌고 약간 연하남한테 뒤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연애는 끊임없이 했다. 연하남한테 뒤었다. 그래서 연하남한테 뒤어 자존감이 낮아졌다. 이게 이제 이 뒤에서 나올 정숙님의 어떤 행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냥 인터뷰여서 조금 더 저 빌런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식 표현이었을지 아니면 정말 어떤 정숙님이 어떤 걸 설명하는 걸지는 일단은 좀 뒤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숙님 확실히 보면 여기서는 지금 자존감이 내려갔지만 나는 원래 24 옥수님처럼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연애했던 사람이 맞다. 그래서 그 넘치는 자신감에 내가 조금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연하남에게도 나는
뭐 일종의 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상태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좀 봐야겠죠. 그래서 잘 웃고 리액션 좋은 게 장점이고 그건 장점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잘 웃고 리액션 좋은 거. 이거 많은 게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더한다면 잘 웃고 리액션에다가 칭찬. 왜냐면 많은 남자들이 어떤 남자가 되고 싶어 하냐면 재밌는 남자가 되고 싶어 해요. 재밌는 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플러팅이 돼. 그래서 그걸 잘했던 분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너는 참 내가 느끼기에 참 특별한 재미가 있어. 너 은근히 재밌다. 그런 거. 이런 게 그 상대의 마음을 얻는 그 얘기긴 하죠. 그때 영수님한테도 그 말했고 영원님한테도 말했었지. 근데 상대가 안 이뻐도 잘 웃으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싫었다가 좋아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안 웃는 상태보다는 더 좋아지지. 근데 좀 이렇게 진짜 재미있고 그리고 이성을 좀 만나본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의 편안한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숙님 활약 기대되고요. 세 번째 여자 순자. 지금 영숙님은 마이웨이 딱 마이페이스가 강한 분이어서 지금 기대되고요. 정숙님 지금 본인에 대한 자부심 높고 그리고 어쨌건 이 아름이라는 표현 그리고 확실히 이 아름이로서 팬 관리 해본 분이어서 또 기대가 되고요. 세 번째 순자 씨는 승부욕이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떨려요 하면서 여기서 원래 미팅할 때는 떨리잖아요 하면서 이 기장님하고 얘기를 막 하면서 오거든요. 뭐 좋게 말하면 밝고 그 친근한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밝음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는데 그냥 원래 저렇게 그냥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침묵이 두려운 불안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체크만 해놓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밝은 웃음소리로 오디오를 가득 채워오는 세 번째 그녀.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안도가 높은 사람일 수 있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감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 때문에 섣불리 관계를 깨거나 아니면 지기 싫어서 어떤 승부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지. 그렇다고 뭐 순자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침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있는데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 침묵을 깨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지. 이번에 여성 출연자들은 낮소를 계속 봐온 분들이라면 정말 제작진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잘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암묵적 옥순 특집이 됐잖아요. 그냥 남자들은 원래 그래. 지금 이번 나온 분들은 원래 저런 태도인 거야. 저 사람은 마음이 없을까 하는 오해하는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소개팅 나가서 이 사람이 날 좋아해도 쟤는 나 안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하네. 딱 보면 알지. 그러면서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 그냥 원래 그래요. 머리 엄청 굴리고 있어 영수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어. 준비된 현모양처, 통통 튀는 천진난만. 이거는 뭐지? 이 윗줄이랑 아랫줄이랑 다른 사람 묘사야? 준비된 현모양처라는 말과 통통 튀는 천진난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당히 상충되는데? 준비된 현모양처라고 본인은 말했지만 실제로는 통통 튀는 천진난만함이 있는 건가? 윗줄이랑 아랫줄의 이 방향성이 굉장히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 아래쪽에 순자님의 성격과는 아래쪽이 더 맞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통 튀는 천진난만이 더 순자님에 대한 설명 같고 준비된 현모양처는 순자님이 스스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모습 같아 보여요. 근데 준비된 현모양처이고 싶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노력은 해왔지만 여기서는 통통 튀는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통통 튀는은 뭐야? 많이 나선다. 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튄다. 그리고 천진난만은 뭐 순수하다일 수도 있겠지만 좀 어리게 행동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영철님이 등장을 했고요. 이번 개수 다 예쁘네, 다 미인이죠. 순자님이 등장을 했고요. 막 여기서 이제 엄청 웃고 그리고 아까 오면서 기장님하고도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순자님이 이제 이 뒤에서 보여줄 어떤 모습, 좀 이게 업이 높으면 다운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밝은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죠. 그래서 즐겁고요. 작년에 저희 엄마랑 여동생이랑 보다가 좋은 남성분들 많이 나오니까 가서 좋은 남자 만나라. 그래서 대신 요청을 했고 이 영상이 식전 영상으로 쓰이면 좋겠어요. 지금 순자님 조급해. 빨리 결혼하고 싶고 지금 여기서도 그런 거를 진짜 가감없이 드러내. 근데 이런 거는 물론 뭐 결혼을 하러 나온 거지만 약간 결혼하기 위해서 나를 만난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근데 그래도 뭐 순자님의 매력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괜찮지만 조급해. 그리고 옥순. 옥순이란 이름이 좋은 거냐. 근데 모르죠. 지금 누구라도 거의 지금 한 6분의 4는 누가 싸움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분들이니까. 그래서 why not? 사랑받고 잘한 티 난다라고 주변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 이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는 거는 실은 철이 없거나 마이웨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순자님의 통통 튀는 천진난만. 통통 튀는 천진난만과 맥락이 같죠, 이건. 사랑받고 잘한 티 너 진짜 많이 난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칭찬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뒤로 이제 순자님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엄마 고향이 대구, 아빠 고향이 경기도. 엄마가 있는 곳까지 따라서 이주했던 사랑꾼 아버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좀 억지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도 엄마처럼 나에게 맞춰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빠처럼 엄마에게 그렇게 사랑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고 있겠지. 결혼하면 그렇게 살 줄 알고. 그러다 어쩌면 굉장히 좁은 상태가 돼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순전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준비가 된 사람. 근데 이런 게 그러면 결혼이 준비가 된 사람이 나에게 맞춰준다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보여요. 아빠처럼 엄마에게 그냥 그 옆으로 이사 올 정도로 인생을 걸 정도의 남자, 결혼이 준비돼서 나에게 그럴 남자를 찾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엄마,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할 준비만 돼 있으면 돼. 나는 좋은 엄마가 될 거니까. 그럼 남자 역할은 뭔데? 남자는 그냥 아내 근처로 이사 오면 되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지금 순자님의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경계심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차려 먹이고 싶고 가족에게 직접 건강한 물론 여기서는 이제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이에 대한 얘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남PD님도 조금 위화감을 살짝 느낀 거야. 요리를 배울 게 있나요? 보통 여기서 이제 요리를 배웠어요 라는 거는 저러기 위해서 요리를 배웠다는 건 평소에 요리를 잘 못하는구나. 저 원래 사과도 못 깎았어요. 심했어요. 그래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순자님은 공주님이셨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방금 말했던 요리 학원 다녔다라는 거를 이 말로 상쇄시켜 버렸어. 그냥 사라져 버렸어. 방금 지금 여기에서 반드시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가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시집 가려면 해야지. 결혼. 어떤 남자로 원하나요? 결혼이 준비된 남자. 그래서 전 학원들을 이렇게 쭉 다니셨고요. 또 이게 인터뷰여가지고 더 간절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떨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이성을 만나면 호감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흔들다리 효과. 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했지만 흔들다리 효과의 장기적인 결론은 흔들다리 효과를 겪지 않았던 그런 집단이나 흔들다리 효과를 겪어서 커플이 됐던 집단이나 결과적으로 남는 커플은 비슷해요. 그러면 흔들다리에 올라가서 커플이 된 사람들은 헤어지기가 쉽다는 얘기죠. 내려오면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솔로 날아가서 한번 떨려보고 싶다. 거기서는 연애를 하러 갔으면 누군가를 만나야 하잖아요. 한 명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 그거에 약간 승부욕이 돋아서 이성적 호감까지 도움받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고 조급함도 있고
그리고 절실함까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순자님에게서 우리가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승부가 많이 강해 보여요. 그쵸? 기대됩니다. 이번 시즌을 견인할 그런 캐릭터로 충분히 훌륭하지 않나. 근데 이제 다만 초반에 서사가 아직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다 한 명 한 명 따지면 아우 이거 다들 훌륭한 제목입니다. 순자일 줄 아셨어요? 아유 아니요. 다들 옥순일 줄 알았지 뭐. 지금 요결적인 것 어떻게 위생 관리부터 재료 관리 그리고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 이런 거를 이제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정확한 그 순서대로 그 프로토콜을 지키는 사람이 붙는 거야. 그렇고 여기는 뭐 자타가 공인한 그런 옥수님들이고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왔다고 물어봤나? 티나요? 사투리. 이분들은 막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친화력 좋은 분들. 이번에는 거의 옥순 특집이에요. 양쪽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여자분들은 지금 셋만 왔는데도 남자분들 6명 있는 것보다 더 대화가 많아. 그러니까 저분들 친화력 좋으시다 지금. 그냥 합리화자 하는 거 있잖아 지금. 원래 그래요? 여자들이 주로 말하고 남자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렇구나. 이거 뭐 더맨더머야 뭐야. 안 그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남자분들 중에서도 말이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어쨌건 지금 여기선 대화가 없는 거에 대한 합리화였고 그 다음에 등장이 영자 속바 거촉 터지기 시작한 연애 포텐 초반에 조금 힘들다가 이제 후반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나 겉은 아이 같고 이렇게 좀 순수한 외모지만 속은 단단한 성격이 조금 강한 그런 면이 있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 이제 외유내강이라고 묘사됐던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영자님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영식 씨가 마중에 나왔네요. 폭포 너무 이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영식은 뭐 현지인이라고 너스레를 떨고 그리고 걸어오는 영식을 보면서 여기 지금 영호 영수가 아우 잘 걷죠 이러고 있어. 영식 씨가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으니까 물건을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대. 아령 갖고 오셨나? 무겁네. 그리고 이름표 떼라고. 캐리어는 끌어줘야 되니까 끌어주는 거고 이름표는 본인이 떼야 되니까 떼는 거지. 영식님이 영숙님을 마중 나왔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궁금해요. 영식님은 지금 저거 이름표를 뗄 때 뒤에 그냥 서 있거든. 그러면 영숙님도 같이 서 있었을까? 약간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서로 마주 보면서 결투 자세로 멀리 서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영자님, 과연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다들 준사하게 생겨서 진짜 연애를 진하게 한번 해보자. 영자님도 성격이 좀 단단할 것 같죠. 많이 만나기는 했는데 사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 눈이 높아서? 아니면 두려움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일 수도 있죠. 조심성도 많고 그리고 아니면 좀 빠르게 상대를 판단해버리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 근데 15살 때부터 혼자서 이렇게 해외에서 살았으면 조심성이 많을 수도 있겠죠. 사귄 사람은 2명이고요. 30대 이후부터 20대는 연애를 하지 않았고 기준이 되게 높았다. 약간 결벽증처럼. 좀 작은 거에도 빠르게 컷해버리는. 그래서 거짓말했다 이러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좀 떨어진다 이러면 헉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공부를 좀 오래 해가지고 15살에 혼자 미국에 갔었네요. 여기서도 어쨌건 특별한 존재였었겠네요. 여러모로. 그리고 일본에서도 인턴 생활을 하고 홍콩에서도 교환학생을 하고 어디서나 이방인이면서도 또 특별한 존재였었겠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한테 끌리냐라는 거에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 어떤 남자한테 끌리나요? 약간 끌리는 포인트가 있어야 끌려요. 어떤 포인트인데요? 끌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뭐 대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잘 모르는 거죠. 진짜 똑똑하다거나 진짜 돈이 많다거나 이건 뭐 본인도 잘 모르는 거지. 본인의 기준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연애를 아직 많이 안 해봤고 20대를 연애에 관해서는 엄격함과 두려움으로 흘려보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진짜 착하다거나 외모가 취향이라거나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어릴 때 연애를 저렇게 하긴 하는데 뭐 하나에 꽂히면 뭐 시작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연애 경험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긴 남자한테 끌리냐? 그 양아치상. 양아치상인데 성격은 순둥순둥한. 이거에 가까운 사람은 그나마 근접한 사람은 영수 아닌가 싶긴 한데 경험이 없으면 모를 수 있죠. 영식님은 양아치상이라기보다는 굳이 뭐 그쪽 계열로 표현을 한다면 건달상에 가깝지 않나. 옥순 등장. 근데 옥순님은 일단 그 부모님이 또 배웅을 나오셔가지고는 일단 그 장면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FM 사랑의 정석 바른 생활 요조 숙녀.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묘사가 왔을까? 사랑의 정석. 아직까지는 옥수님이 막 사랑의 정석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은데 바른 생활의 사람이어서 그냥 저렇게 말을 한 건가? 지금 처음에 보여준 옥수님의 모습은 약간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바른 생활 요조숙녀. 요조숙녀. 저거는 좀 조심성이 많고 보수적인 태도, 좋게 말해서, 아니 좋게 말했나 나쁘게 말했나 모르겠다. 아무튼 보수적인 행보 때문에 저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어. 적극적이지 않고. 어쨌든 이거는 좀 봅시다. 뒤에서 옥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이 퍼즐이 맞춰질 수도 있겠죠. 기억해 두자고요. FM이 바른 생활이고 사랑의 정석도 위랑 아래랑 어느 정도 맥락이 같아. 아까 순자님은 윗줄이랑 아랫줄이 맥락이 달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옥수님에 대한 설명이 맞단 말이지.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뭐 아끼는 딸일 수도 있겠죠. 아빠 머리도 잘라주고 효녀네요. 네, 멋있게 잘 잘랐네요. 센스 있네요. 저희 딸을 그냥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다른 건 바라는 거 없다. 좋군요. 따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텐데요. 다른 여자 출연자들 마음속으로 네가? 네가 내 옥순을 가져가? 그런 마음들이시겠군요. 그렇게 뭐 요조숙녀 바른생활 이렇게 한 게 약간 신청서를 보면 이 사람이 좀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르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과할 정도로 7장을 채워놨단 말이야. 7장으로 진짜 빽빽하게. 어쩌면 제작진 입장에서도 저거를 보면서 우리가 힘들었어요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신청자 중에서 최다 글자 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 때문에 FM이라고 했나? 근데 너무 완벽주의적이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르게 살아왔고 본인이 바르게 살아온 만큼 기대치도 높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원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지. 후암동에서 뭐 그 윗세대부터 언제부터 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바로 앞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중여고를 졸업했고 하긴 우리 다 바르게 살았는데 유치원도 바로 집 앞이에요. 후암동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옥수님은 그렇게 살았고요. 뭐 순자님이 사랑받고 산 티가 난다고 하는데 옥수님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서울의 후암동 남산 및 풍경. 그래서 남자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저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런 것도 근데 아직 부모님하고 분리가 좀 덜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부모님하고 단단한 결속이 있다는 거에 뭐 장단점일 수도 있겠죠. 옥수님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지금 옥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달라 보일 거예요. 옥수님이 어리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옥수님이 진짜 극단적으로 20살이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런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옥수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40이다. 그러면 나이 40에? 이건 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이후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도 되게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써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이건 성실하다고 해야 돼? 아니면 뭐라고 그래야 돼? 센스가 없다고 해야 돼? 덩치가 큰 사람, 말랐는데 운동 열심히 해서 키운 사람 말고 진짜 체구가 두껍고 큰 사람. 디테일하다. 골격 보네. 특히 어깨는 타고나는 것이므로 턱이 남자다운 사람. 그럼 이번에 일단 턱이 남자다운 사람 했으면 누가 날아가는 거야? 일단 한 분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날아가는군요. 턱이 많이 작아서 반대의 턱이 자리 잡고 제대로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주걱통 아니고 쌍꺼풀 없는 사람, 코가 예쁜 사람, 외모 이거 전부 다 외모에서만으로도 지금 벌써 다른 사람들이 이상형 적는 만큼 나왔어. 머리 스타일이 담백한 사람, 하체에 살이 없는 사람. 이거 진짜 운동하시는 분인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네. 그러니까 이 정도 그치 이 정도 서류 넣으면 한번 불러봐라. 안 되겠다. 한번 불러봐. 궁금하다. 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불필요한 내용들을 너무 적었어. 성격은 심지어 별로 없어. 근데 성격은 리액션이 좋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건 짧게, 싫은 건 많게 표현하는 사람 말고 좋은 걸 많이, 싫은 걸 적게 표현하는 사람. 일단 영훈님하고 광수님은 안 될 것 같죠? 너무 이만 너무 많아서 생략한 게 이 정도야. 센스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그러면서 이상형은 많은데 고백은 해본 적 없다. 이러면 뭐 어떻게 만나겠나? 지금이야 뭐 옥수님이 워낙 그 매력적인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기회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네요. 살면서 한 번도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긴 했어요? 많았죠. 많았다고? 저렇게 조건이 빡센데? 근데 혼자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저 사람 참 멋있다. 막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딱 다가가서 먼저 꼬시고 끼부리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어서 못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사람들을 마음속에서는 한 구석에서 물론 비하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게 보고 있잖아. 다가가는 사람들을 꼬시고 끼부리고 나쁜 거잖아. 일종의 나쁜 언급이 되잖아. 그래서 다가가는 건 끼부리는 거야. 그러면 본인은 끼부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면 안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서 먼저 꼬시고 끼부리고 때 아니죠. 꼬시고 끼부리는 거 아니고요. 그분들이 꼬시고 끼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상담할 때 진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오래 상담할 때.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이 사람의 그 프레임을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도 헌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들처럼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끼부리고 이러면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옥수님이 좀 변화가 필요하겠어요. 보니까. 근데 뭐 옥수님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나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센스가 없고 성실하고 엄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엄격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이 많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센스가 없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좀 좁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용기 내서 쟁취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근데 이제 다른 거의 어필보다 이거는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용기 내서 쟁취는 지금 한 줄로 쓰고 지금까지 막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비해서 너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각오를 하고 오신 옥수님이죠. 그래요. 이날이 25기 라이브 방송한 다음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의지를 불태우는 여성들 일종의 정신 승리죠. 그래서 정신 승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저렇게 친해질 수가 있다고? 아싸가 보는 인싸의 삶인가요? 영수는 아마 저쪽에서 볼 때도 저희 얘기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착각은 자유라더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좋은 정신 승리인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 현숙님의 등장입니다. 야, 현숙님의 이 스타일은 19기 이후로 다시 처음 아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핑크. 건강한 주체성, 열정적인 헬시 플레저. 헬시 플레저는 뭐야? 건강한 기쁨이라는 거야?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건강한 주체성, 열정적인 헬시 플레저. 그래서 건강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막 운동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뭐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현숙님을 보면은 약간 자기 세계가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핑크도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하고 내가 핑크색 좋아하니까 내가 핑크색 좋아하니까 핑크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뒤에서 이거는 다시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지만 그 첫 만남의 남자들에게 마카롱을 여러 개 들어있는 마카롱을 선물하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센스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남자들이 센스 없는 선물을 하는 건 많이 봤지만 여성분들이 센스 없는 선물을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안 먹어본 사람도 있지. 헬시 플레저는 건강과 즐거움을 합친 말로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마카롱인데 헬스 플레저가 웬 말이야. 단백질로 만든 마카롱이야? 마카롱은 안 좋은 거야. 근데 안 좋다고 말을 못하지. 주변 사람들도 약간 현숙님 일종의 팬클럽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현숙님의 세계밖에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만약 굳이 디저트를 같이 먹고 싶다면 뭐 비스킷이나 아니면 뭐 크루아상 같은 거 그냥 무난하게 뭐 그런 것들이 낫겠죠. 마카롱은 솔직히 너무 갔어. 너무 이게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이런 게 센스가 없구나. 여기도 여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센스가 없고 적극적이구나.
자기 세계가 강하고, 오, 그렇구나. 지금 영숙, 순자, 현숙, 옥순도 그러고. 야, 이거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겠군요. 야, 이거 곳곳에서 터질 수 있겠군요. 어, 그, 주체성. 이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수 있겠지. 영신이, 어우, 귀여운 거 보소. 빽 봐봐, 저거. 이러면 이제 진짜 칭찬인 줄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저렇게 자기 스타일이 있는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제 그거는 봐야겠지만. 3시간 정도 걸렸군요. 아, 다 비슷하네요. 영수님은 지금 한다고 했는데 대화를 못 이끌어가. 저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뭔가 약간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현숙님이 그 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찝고 들어갈 말이 있잖아. 그렇게 떼드릴까요? 딱 떼주고 딱 가버리네요. 할 건 하네요. 이렇게 묵묵히 캐리어 옮겨주는 영수. 한 3회차 지나가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터질 것 같아요. 이번 기수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영수님도 보면 이게 시니컬한 이유가 긴장해 있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 잘 돼야 될 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영수님이 인생이 안 풀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긴장이 풀린 것 같아. 일을 완수했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핑크색이 보이나? 좋아하시나 봐요. 가방도 핑크고 다 핑크네요. 본인의 매력은 여성스러움. 그러나 성격은 그렇지 않은 반전미. 그러니까 여성스러움은 외모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외모가 여성스럽다. 성격은 그렇지 않다. 작년부터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소개팅을 100번 넘게 했어요. 여기도 굉장히 조급해. 좋게 말하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왔군요. 일주일에 4번 한 적도 있어. 일주일에 4번 하면 될 것도 안 되겠다. 그 중에서 최고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진정성을 어필했지만 어쨌건 그래도 지금은 낯설에 와 있으니까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아무래도 저도 좀 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은 지금 보면 현숙님이 상당히 뭐 승부욕이 있다고 해야 되나? 지는 거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지금 현숙님이 살짝 일종의 반박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봐봐요. 저 소개팅 100번이나 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왜 못 만났어? 내가 눈이 높아서 그래. 그 맥락이거든요. 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지.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아무래도 저도 보는 게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가 보는 게 있어서 제가 눈이 높아서 그런 거죠. 하고 지금 살짝 반박을 하고 있죠.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는 분이죠. 승부욕도 있고 자부심도 높은 그런 분이군요. 그리고 조급하고 승부욕이 있고 자부심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순자님하고도 조금 성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친구들도 너 나가면 옥순 아니면 현숙이야. 이 친구들이 문제군요. 물론 뭐 현숙 되셨고요. 충분히 다른 기수였으면 뭐 옥순도 하셨겠고. 근데 이번 기수가 이제 워낙 특이한 기수니까. 영업직, 회계사, 연구개발, 운동선수, 개인사업자. 자랑은 아닌데. 그래서 빨리 결혼하라고 그래요. 집에서는 1일 1 결혼 압박이 있군요. 직장 다니면서 결혼 자금은 한 2억 정도. 많이 모았네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나오고 직장에 대해서 나오면 이제 또 더 확실해지겠죠? 그렇게 근데 소개팅하고 데이트 많이 하면서 알뜰살뜰하게 또 모았네요. 자기소개까지 연결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얼굴과 몸매를 굉장히 강조해요. 열심히 노력했다. 뭐 어쨌건 뭐 자기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6명 6대 6 이제는 다 모였네요.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자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심리대화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